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하이스쿨의 나무위키 손성민입니다.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을 둘러싸고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치열합니다. 몇 명을 어떤 방법으로 뽑을지에 대해 각 정당별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쉽게 얘기해서 정당 지지율과 연동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의석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서 100석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 선거 때 유권자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지지율이 A당 30%, B당 10%로 나타났다면 A당은 총 10석, B당은 총 10석을 배분받게 됩니다. 이 경우 A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총 20명이면 이들 모두 자동으로 당선이 확정되는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그리고 만약 B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다면 10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됩니다. 자, 그럼 이를 2016년 20대 총선과 비교해 볼까요? 지난 총선 때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입니다. 새누리당은 33.5%를 득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5%를 좀 넘게 득표했고 정의당은 7%를 득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석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0% 이상을 차지했고 국민의당은 12.7%, 정의당은 2%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 결과가 민심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정당 득표율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01석을, 더불어민주당은 77석을, 국민의당은 80석을, 정의당은 22석을 배정받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에서 이미 105명이 당선돼서 할당 인원을 넘어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서 110명이 당선돼 할당 인원을 33명 넘어섰습니다. 이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로 의석을 가져갈 수 있지만 비례대표는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지역구에서 25명을 당선시킨 국민의당은 나머지 55석을, 지역구에서 2명을 당선시킨 정의당은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배정받게 됩니다. 지금 의석과 비교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석은 줄어드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의석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회의원 정원을 유지한다 해도 기준보다 많은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요. 이 때문에 각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것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 300석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면 폐지라는 정반대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학계에서도 찬성 측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정당들이 정책 경쟁에 몰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부패한 정당들은 선거를 통해 심판받기 때문에 부패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반대 측의 경우 선거로 뽑힌 대표자는 자신을 지지한 집단의 대리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모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기에 사표나 소선거구제의 문제 등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대의제의 본질을 망각한 주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정당별 입장이 상이합니다. 정의당은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며 10%의 증원안을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30석을 늘려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군소정당의 의원 정수 확대 요구에 동의하기 어렵다 라며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 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12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이후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새 선거법의 도입 여부가 결정돼야 선거구 획정 협상을 할 수 있고 4월 총선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정당 간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회가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